요 입이라는 건요, 오직 북한 사람들은 먹을 때만 쓰라는 입입니다. 말은 절대 쉿. 귀는 두 개인 까닭이 한쪽으로 들어가면 한쪽으로 내보내라는 귀다. 안녕하세요. 놀세예린TV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북한이라는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인데 TV에서랑 나오는 거 보니까 살만하던데 나는 북한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탈북민이 왜 대한민국에 와서 구리도 환장하고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분의 그 입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댔는데 저는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비행기까지 타고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나도 좋았고, 제가 자유라는 걸 만끽한다는 거에 실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행증이 없게 되면요, 우선은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역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차를 타고 50리 떨어진 곳에 내가 군 안하게 한 개의 군 안에서 리리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여행증이 있어야지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행증이 없으면 기차를 타더라도 안전운전한테 단속이 당해서 어느 역에나 무작위로 내려버립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거기서 다시 집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목적한 여행이나 일을 보지 못하고요. 대한민국 민들은 여행 증명서라는 그런 말을 잘 모르잖아요. 오직 내가 해외로 나간다 요건으로 비행기 표를 산다고 할 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치예요. 북한에는 이렇게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여권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꼭 여행 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그래서 여행의 자유가 없다. 두 번째로, 북한은 내 목적으로 여행을 가도 또 손님이 우리 집에 와도 숙박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야밤에도 잡아가서 조사를 합니다. 우선은 북한인은 여행을 가거나 자기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숙박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숙박 등록에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는 곳 어디인 사람이 여기에 무슨 목적으로 왔다는 거, 며칠을 묵을 거라는 거, 이렇게 숙박 등록을 해야 됩니다. 숙박 등록을 안 하고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자는 밤에 숙박 검열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이치냐면요, 여기에서 그 어떤 불법을 저지른 회사나 그리고 그 도둑놈이나 아니면 간첩이나 아니면 죄를 지은 살인자나 갑자기 들이쳐서 체포를 할 때 그런 것과 같은 이치로 갑자기 들이쳐서 집안을 수색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숙박검열 갑자기 들이쳐서 합니다. 그러면 딱 걸렸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왜 숙박 등록을 하지 않았냐, 조사를 하고 어디서 왔냐, 무슨 목적으로 왔냐 따지고 들고 밤새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가서 마음대로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거, 친척집에 가도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고 마음 놓고 며칠을 푹 쉬다 가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북한에 갔어요. 몰래 갔어요. 애진데서 온 낯선 사람이 온다. 바로 신고가 들어가겠죠? 네,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다음, 북한에서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좋은 거, 사계절 사철 푸른 채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채소를
제철 채소밖에 못 먹어요. 냉장고도 없거니와 또 그걸 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살던 데 거기에 청년분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하우스 같은 걸 지어가지고 거기서 오이도 생산하고 뭘 생산을 해요. 근데 그게 시장이 나와서 평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모두 간부들이 먹는 윗단이 두앙당 간부들한테 다 올라가기 때문에 평민들은 제철 채소밖에 그 외에는 생신한 채소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오리랑 배추 같은 걸 생산을 하고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소금에다 다 절여서 먹을 때는 짠물을 조금 빼서 무쳐서 먹거나 볶아서 먹거나 국을 끓여 먹거나 또 나물 밥을 해 먹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일 같은 거는 가을 과일만 먹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중국에서랑 과일을 들여오게 되면 뭐 배나 기본적인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과일들은 들여와서 제철이 아니라도 조금씩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철에처럼 생신한 그런 맛의 과일은 맛볼 수가 없다는 거. 채소는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북한은 운행이라는 두 글자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마음 놓고 운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다. 운행에 저희 아빠가 운행에 한번 돈을 맡겼습니다. 적금을 한다고, 네, 큰데 쓴다고. 그래서 이자 무슨 그런 게 붙는다고 아마 뭐 했던 것 같아요.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가서 찾으러 가게 되면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쓰겠습니까? 그 돈을 찾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해서 그 돈이 나오는 길이 있어요. 얼마나 저기 1개월 걸리든 2개월 걸리든 길이 있고요. 그 돈을 빨리 찾으려고 하게 되면요, 그 돈에서 얼마 정도는 더 떼어줘야 됩니다. 뇌물을 줘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 은행에다 돈을 맡길까요? 안 맡겨요. 내가 쓴 데 쓰지 못하고. 여기서처럼 돈을 지금 넣었다가 한 10분 있다가 또 찾아서 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맡겼다 하면 잃어버린 돈, 국가에 들어간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은행이란 게 있고 처음에 탈북민들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걸 무서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국가에 떼울까 봐. 북한에서의 그 생각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은행을 한 번, 두 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리하고, 아, 돈이라는 건 은행에다 맡기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면 은행이 없는데 돈을 어디에다 맡길까요? 땅에다가, 철통 같은데, 우리 집은 철통 같은 데다가 돈을 넣어서 달러나 이제 쓸 수 있는 거 돈 있잖아요. 한에 현화를 건사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헐은 데도 있지만은 헐어서 이어붙이고 완전 종이장이 다 이어붙인 깁스한 종이로 막 투성이 된 돈도 있어요. 막 조각조각해서 제 조각이 아닌 것도 막 했다 붙인 그런 돈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돈은 둘째치고 화폐 교환을 하게 되면 금액이 좀 있는 잘 사는 집들 같은 거는 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나 또 거기에는 애화상점이라는 게 있는데 애화상점 돈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애화상점의 애화돈이나 아니면 달러를 건사를 하고 있다가 쓸 때는 그걸 꺼내서 100달러든 50달러든 간에 꺼내서 이제 현화로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 적은 돈을 갖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돈을 뭐 이불잠이나 아니면 벽 어디에 뭐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넣어 놓든가 이렇게 건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주방에 뭐 단지 안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넣어둔다던가, 우리 엄마는 주방에 있는 그 쌀단지 있잖아요. 빈 쌀단지에다가 그 계란이랑 모아뒀는데 그 안에다 돈을 많이 넣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 엄마 몰래 막 이렇게 꺼내서 쓰곤 했었거든요. 비밀이에요. 다음, 대한민국은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살 수가 있다. 북한은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농촌에서 태를 묻고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 사람들은 절대 도시에 시집장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농촌의 처녀가 도시의 총각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의 총각이 농촌으로 오히려 시집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총각이 도시의 처녀를 만났잖아요. 무조건 농촌으로 시집을 가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무데나 이제 가서 거주를 해서 살 수 없는 게 다 조직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마음 놓고 가서 거주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어디면 내가 여기서 살다가 직장이 이동해서 거기서 가서 산다고 하게 되면 별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뭐 부모님 집에 저기 우리 집이 뭐 군대에 나왔다가 거기서 장가를 가서 집이 그 동네 내가 군사복무 하던 데서 살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엄마 집 쪽에 뭐 양강도면 양강도에 어디 가서 살겠다 하게 되면 그거는 가능해요. 엄마 집에 같이 가서 내가 여기 엄마하고 합가해서 살겠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은 마음 놓고 내 이곳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쪽에 가서 살겠다. 이거는 노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내가 서울에 살기 싫으면 저게 경기도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지방 경상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부산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이라는 데는 마음 놓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평양은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집에 여행을 간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승인 번호라는 걸 떨궈줘 가지고 들어가야지만이 단속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조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동의 자유, 마음대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면 그 태어난 것에서 태를 묻어야 된다. 오직 단 하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들 멀리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간다. 멀리 가서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됩니다. 또 가수집에 와서 살겠다. 그거는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놓고 여기서 살다가 나는 못 살겠다, 저기 가서 살겠다,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 다음, 대한민국은 하나면 대통령도 역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마음 놓고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 자유로이 말을 할 수 있다. 언어의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오늘 내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욕할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를 탓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게 내가 자유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대통령을 욕했다, 지도 새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오지 탄광을 간다던가 어디 가서 목이 뚝 잘려나가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입이라는 건요, 오직 북한 사람들은 먹을 때만 쓰라는 입입니다. 말은 절대 쉿. 입은 찢어진 게 먹을 때만 쓰라는 거다. 귀는 두 개인 까닭이 한쪽으로 들어가면 한쪽으로 내보내라는 기다. 사람은 눈으로 보아도 못 본 거다. 그래서 눈꺼풀이 있는 거다. 이렇게 북한은 언어의 자유가 없다. 대한민국이 그 다음 좋은 이유, 내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119 앉아서 부르면 째까닥 와가지고 나를 싣고 병원까지 데려다 줍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약이라는 것도 없고요. 약도 다 개인들이 팝니다. 병원에 약이라는 것도 없고 전기도 없어서 수술도 제때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그럼 죽어야 됩니다. 아프면. 여기 대한민국은 뇌출혈 오게 되면 그건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 어르신들이 뇌출혈 왔다, 그냥 아우 다 됐네, 인생 다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던 분, 제가 여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을까요? 우리한테서는 이렇게 말을 앉아서 이렇게 듣는 수준으로 하지만은 직접 가서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잖아요. 지금 이 생까지 살았잖아요. 그 생 동안에 그걸 겪으면서 살았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지, 3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 60년, 일평생을 거기서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겠냐. 아마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분 가서 하루 이틀도 못 살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너무너무 좋다고 한성을 올리는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너무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자유를 만끽한다는 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실감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쯤은 살아야지, 적어도 이렇게 사람이 산다는 맛은 느끼고 살아야지 하는 실감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저희 부모님도, 그리고 모든 간의 부모 형제들, 그분들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인본 태어난 인생, 그래도 인생답게 살아볼 그날이 꼭 오면서 오늘 월세 예린TV 방송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끝으로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씩 있게 댓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항상 예린씨 응원합니다 하고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그 긴 글은 남기지 않아도 잠깐 다녀간다는 흔적을 남기시면서 저에게 항상 힘을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저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게 하시는 댓글을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생방송 시간을 미리 예약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그때 댓글을 남기신 모든 분들께 더 정확하게, 더 따뜻하게,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놀세이 예린TV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가실 때는 구독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가시는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